네, 어제 이어 일제히 상승으로 시작했던 국내 시장,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단은 약간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금 오름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0.31% 정도 상승하면서 2,358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강한 상승세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이상 올라가면서 705선 지켜내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또 어떤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지 잠금 해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시장의 분위기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오늘도 일단 반도체주가 강합니다. IT 투톱 삼성전자가 0.66%, SK하이닉스가 1.6%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LG전자나 삼성전기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소폭 빠지는 거 제외하고는 다 같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 LG화학도 소폭의 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태양광 쪽도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금융주가 좀 빠지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가 여전히 강한 흐름 나타내면서 최근에 또 날개가 달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운송주, 해운주까지 괜찮은 분위기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장 특징주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효성 TNC 보겠습니다. 지금 철강이라던가 석유화학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최악의 국면은 지나간다라는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효성 TNC 관련해서는 4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 영업의 적자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IBK증권에서는 중국에서의 리오프닝에 있어서는 석유화학주 중에서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야기하며 목표 주가를 45만 2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세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7%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바닥을 지난 것인지 지금 따라잡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대형주가 7% 올랐는데 잡으라고요? 그래도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으니까. 예, 바닥을 지나고 있으니까 추세 내리고 그냥 쭉 간다. 예, 갔으면 좋겠죠. 좋겠는데 지금 요즘에 시장의 변화가 이런 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며칠 전부터 화학주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맞아요. 철강주 고개 계속 내밀고 있고 이런 변화 쪽에서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 경민이죠. 네, 이쪽에 스타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실적 보게 되면 가야 돼? 뭐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적 동향 자세히 보면은 지난 한 3분기 때 거의 적자 폭 이만큼 보고 이거 되겠어? 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변화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이제 많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원가 구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화학 같은 경우 대표적인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이제 기반이 되는 납사가 그러니까 원유에서 나프타가 이제 정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대표적인 섬유화학 쪽 그리고 또 그거 관련된 타이어 코드 관련된 쪽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게 납사가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원가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모습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팔리지도 않아라고 해서 중국 봉쇄가 나타났던 현상들이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수요에 대한 개선 기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지금 개선 기대입니다. 기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업황이 최저였고 지금부터는 좋아지겠지 하는 게 지금 반영되기 시작을 하는 상황들인데 그럼 이걸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따라가도 됩니다.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뭐 이 가격대에서 그냥 바로 38만 8천 원 매수 이게 아니고요. 네, 기존은 그게 맞다. 왜냐하면 이런 경기 민감주는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보통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고. 그러니까 즉 실적 안 나오고 업황 바닥이고 이런데 벌써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항상 실적 나와서 우와 이만큼 우리 실적 보여주고 있어요. 배당도 더 드릴게요. 라고 하게 되면 거기 고점이고요. 근데 그런 패턴을 봤을 때는 지금은 기대감과 함께 변화될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하게 되면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가격은 그렇다고 여기서 막 따라가기보다는 한 38만 원대 밑에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세가 확인됐다. 근데 좀 눌림목에 사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섹터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조막소님께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중국 소비주들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제 또 시클리컬 업종들의 움직임이 살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오늘 효성 TNC가 7% 넘게 오르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뭐 따라가는 거 괜찮지만 가격 전략에서는 38만 원 선 밑에서 잡아보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역시 효성 TNC처럼 이번 주 들어서 상승세가 가파른 쪽인데요. 일단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디어유입니다. 오늘 또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NC소프트 쪽의 플랫폼인 유니버스를 인수한다라는 설이 나오면서 주가 강하게 이 슈팅이 나왔다가 현재는 8% 정도로 오름폭 살짝 줄어든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이쪽도 강세 보이고 최근에 엔터라던가 웹툰 관련주들 다시 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오늘은 일부 종목들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요. 디어유도 주가 바닥 탈출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디어유도 뉴스와 함께 튀긴 했지만 네. 약간 구조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친구들, 맞아요. 네이버와 카카오 친구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성장주 종목들 요즘에 고개를 막 들고 이제 올라오려고 합니다. 올라오려고 하는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미국도 빅테크주 살아나고 있고 중국도 규제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니버스가 원래 유니버스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세계관이 네, 이런 세계관이 과거 약간 디어유가 인수를 한다고 하게 되면 원래 NC소프트가 약간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왔었는데 네. 아니야. 우리 그냥 게임에 집중할게 하다 보니까 그걸 인수할 가능성에 좀 시장은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하게 되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지 않을까요? 그럼 살게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아마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 장중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맞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관점 쪽에서 오늘 좀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차익 매물 나오는 자리가 뭐 내일이나 네.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은 두고 봐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일단 장중에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좀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 성장주들이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주셨어요. 차익 매물이 나오는 뭐 내일쯤이나 앞으로의 주가 좀 체크해 보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애플과 삼성 두 마리 토끼라고 하는데 또 개묘년을 맞아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먼저 이 기업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볼 텐데요. 네. 그 카메라 많이 찍을 때 손 떨림 방지를 위한 또 부품을 제조하죠.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거죠. 네. 네. 거의 뭐 사진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네. 근데 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사진 못 찍습니다. 그래서 안 네. 찍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제조 그러니까 전자부품 제조 쪽에 강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카메라 모듈 쪽의 진심이죠. 그래서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액추에이터부터 손떨림 보정 장치 이런 쪽으로 알려지면서 카메라 모듈 특히 기존에는 삼성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네.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저희가 스마트폰 부품주 카메라 모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스마트폰 지금 한 3년째 역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이거 돈 되겠어? 네. 여전히 올해도 스마트폰 이제는 거의 뭐 교체 수요 아니면 안 나오잖아.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그거죠. 좀 관심 없었던 섹터.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섹터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런 네.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뭔가 카메라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스마트폰 시장에 3년 내 뭐 역성장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업황 자체가 워낙에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 우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파구는 없을까요? 무너뜨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예.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애플의 변화와 함께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용 카메라가 어떻게 진화되느냐. 네. 그렇게 바뀌기 시작해야 또 더 잘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핸드폰 보면 뒤에 카메라가 좀 튀어나온 카툭튀. 카툭튀. 네. 네. 카톡 오는 거 아니고요. 예. 네. 카툭튀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가장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굴절을 이용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발음이 폴디드 줌. 네, 네. 한국말로는 폴디드 줌. 네. 그래서 약간 잔망경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쑥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성능은 더 개선되는데 이 외형이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네. 뭔가 좀 끌리기 시작하겠죠. 이런 변화를 나오게 되면 이 폴디드 줌과 관련된 변화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쪽에서 아마 올해는 한 개 모델, 2024년 내년 가게 되면 2개 모델이 채택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러면 좀 증설을 해서 좀 바꿔가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LG노텍을 통해서 그 공장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다 좀 투자 좀 하지 않겠니? 물량 주신데 그분들이 네. 그러면 한 1,900억 들여서 그래서 바뀌기 시작하죠. 증설합니다. 네. 증설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애플 또 이제 중화권도 둘 빅2가 그거 쓰는데 우리도 써야지 그러면 확 늘어나겠죠. 네. 이 변화가 앞으로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 큰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업황 부진 속에서 이제 카메라가 많이 또 바뀌는 거죠. 핸드폰이 많이 바뀌는데 폴디드 줌에 따른 또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실적에 잘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매출 한 2,000억대, 올해 매출 예상하는 게 4,700억대. 네. 뭐 이렇게 많이 뜁니까? 오. 네. 내년이 8,000억대. 오, 2배씩 늘어나네요. 이러면 지금 주가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돼서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이 따라오는 게 조금 늦다고 하더라도 투자 효과와 함께 내후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레벨업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실적 변화를 눈여겨보자라는 쪽에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라인 증설 효과가 끝나고 나오는 후속 변화겠죠. 근데 그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트렌드는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화전자 오늘 4% 가까이 올라가면서 23,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그러면 가격 전략은요? 언제 이렇게 올라왔죠? 예, 근데 네.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른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아직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한 23,000원대 초반 정도쯤에서 들어가는 전략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의 변화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는 한 3만 원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22,500원,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토비스입니다. 이제는 나도 전장 관련주라고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주력 사업은 이거 좀 생소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비스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관련된 모니터 하는 회사가 1위가 네.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했던 코텍. 네, 코텍이 있고 네. 그리고 토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제 디스플레이 가지고 여러 가지 끌어내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는데 둘 다 약간 카지노용 모니터 쪽에 강자다 보니까 가장 또 이제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는다라는 네. 쪽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토비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쪽이 지금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특히 카지노용 모니터 쪽도 이제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바뀌어야겠다라는 쪽에서 전장용 디스플레이를 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기존의 LG전자 쪽과 가장 또 연관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납품했던 스마트폰 관련된 디스플레이 약간 철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 뭐 먹고 살지? 라고 하는 쪽에서 대답이 나오는 게 이런 전장 쪽 그리고 의료용 모니터 그리고 또 가전 디스플레이 쪽으로 바뀌는데 그중에 전장용이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시간에 코텍을 얘기를 주셨었어요. 9월 21일에 주셨고 추천해 주시고 나서 최고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주가가 지금 코텍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코텍 그리고 지금 1위로 볼 수 있는 토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쪽이죠. 카지노 기계들의 이 교체 수요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또 스마트폰이나 차량 등등에 또 있어서 전장 산업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전장 산업에 많이 뛰어들고 투자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효과는요? 네, 자동차가 좋아져야 되겠죠. 네. 그와 함께 요즘 또 LG전자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저희가 보는 게 가전은 잘 안 봅니다. 네. 그 중에 나오는 전장 쪽이 한 뭐 80조 가까이 수장고가 있는데 이게 얼만큼 될 것이냐. 근데 자동차 괜찮아? 뭐 이러면서 계속 또 타진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근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그 뒤에 라인업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가 전장 디스플레이 쪽의 진심으로 바뀌겠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토비스도 거기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납품합니다. 게다가 현대 모비스, 그럼 현대 쪽도 연결이 돼 있죠. 게다가 덴소 같은 쪽에 납품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시설 투자하죠. 이번에 국내에 서천 공장에 한 340억대, 중국의 대련에 또 비슷한 금액. 그러면서 항상 왜 시설 투자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불황인데도 투자를 합니다. 네. 불황인데도 어렵게 돈 끌어와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투자를 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에 성과가 나오게 되면 실적 변화가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이렇게 되면은 연간 생산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5천억 가까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한 중국이 3천억대인데 이렇게 나오는 레벨업을 확인이 되느냐 보니까 디스플레이 수주 잔고가 작년에 한 40%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카지노 쪽으로 집중했던 부분들이 이쪽이 커가면서 비중이 좀 바뀔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이제 몇 년 뒤 가게 되면 이 회사는 전장용 디스플레이 회사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카지노 쪽에 좀 약간 기대 있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수주 규모도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신규 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최근 2년 동안 이 부진했던 실적 딛고 나서 올해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년 동안 당연히 실적 안 나왔겠죠. 네. 카지노 쪽에서 부진한 모습들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근데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나오는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마 거의 증설이 마무리가 되는 게 올해 하반기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네. 작년이 턴어라운드가 됐고 올해 한 300억대 영업이익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이제 기지개를 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인데 시총이 1,600억입니다. 그럼 올해 나올 영업이익 대비해서 안 비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게 서서히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물론 주가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래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드라마틱하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 타진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지노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는 나도 전장 관련주다라고 외치고 있는 토비스입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한 9,700원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레벨업은 되고 약간 박스권 하단부 정도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지난 고점대 저항을 받았던 한 12,000원대까지는 한번 시도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9,8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9,700원,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가 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궁금했던 종목들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